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대선은 다가오는데요. 보수 진영의 후보분들은 저마다 산을 향해서 뛰고 있지만 산이 갈 길이 너무나 멉니다. 또 유력한 보수 진영의 후보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윤칼세, 윤창중 칼럼 세상의 윤창중 대표님 모시고요. 내년 대선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누가 보수의 대표가 될까요? 정말 암담한 현실이 지금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예. 보수들이 모여서 좀 논의도 하고 네. 활력을 찾아야 되는데 칼럼을 보니까요. 예. 보수 빅 텐트를 치자. 네. 한마디로 큰 우산을 만들어서 네. 그 안으로 좀 다 모여보자. 예, 예. 논의하자. 네. 그런 내용이시죠? 제가 이제 보수파의 빅텐트를 다시 세워 올리자라는 예. 칼럼을 쓴 이유는 뭐냐면,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 그 핵실험, 제5차 실험까지 강행함으로써 네. 북한은 명실상부한 그 핵 보유국의 위치를 굳힐 만큼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안위가 그야말로 바람 앞에 아하. 네, 이 등잔불 촛불처럼 이 위태로운 이 상황에서 이 앞장서 가지고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나가야 될 보수파 세력이 지금 4분 5열, 지금 갈갈이 지금 분열이 돼 있다. 네? 이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게 그야말로 누란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고, 네. 대한민국 안보가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내년 12월 대선이 1년 3개월 남았습니다. 1년 3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새누리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선 후보는 정말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좁쌀이라 할 정도로 참 이게 무슨 대선 후보인지 말이에요. 남경필 네? 말이에요. 얼마 전에 모병제 얘기하는데 지금 아니, 모병제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이 모병제라는 것이 과거 정동영 씨가 대선 후보 나왔을 때 그 네. 젊은 사람들한테 그 표 얻으려고 모병제 내놨다가 네. 젊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불러일으킨 그 아이디어가 모병제입니다. 그러면 돈 있는 자식들은 군대 안 가고 돈 없는 사람만 군대 가느냐? 그러겠네. 네? 근데 돈 없는 사람도 안 갈 것 같아요. 네. 2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네. 아니 사회에서는 뭐 그 정도 비슷한 수준의 돈도 주면서 네. 또 비슷한 일자리도 있잖아요. 예. 그 대신 군대처럼 속박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해가지고 핵 보유국이 된 이 마당에서 지금 60만 군대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경필이라는 사람이. 네? 진짜. 그 모병제를 처음에 주장한 사람이 정동영 씨고, 그 다음에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씨가 주장을 했었고, 예. 그러다가 이제 김두관 씨가 주장을 하니까 남경필 씨가 김두관, 윤여준 모셔다가 거기서 모병제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새누리당에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된다는 건지 일일이 따질 수가 없어요. 김무성 의원은 또 뭘 합니까? 김대중 대통령 고향에 가서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서슬퍼렇게 임기가 남아있는데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네? 근데 김무성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뭐 만날 기회도 없으니까 신 대표 좀 물어봐 주세요, 좀. 저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사람은요, 만나려면은 네. 아마 그
3중, 4중, 5중 이렇게 장막을 쳐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보세요. 맞아 네? 죽을까봐. 여보세요. 예, 예. 북한이 핵실험한 것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잘못입니까? 그러니까요. 김대중 대통령 때에 북한에 현금을 보내기 시작한 거, 그것이 북한의 개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그 돈이 유용됐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이미 다 입증이 된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하는 이 마당에 김무성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도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뭐 굳이 이게 지금 비난을 하기 위한 비난이 아니라, 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우리가 한번 공론화에 붙여보자 이거예요. 네? 이제 붙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현재 지지도가 1위로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창진이 너 3년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생각한 거 한번 좀 말해봐라 그러면 예.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현재 그분이 지지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문재인보다 앞서가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 가능성은 대통령이 종국에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절반 이하로 봅니다. 절반 이하. 예. 50% 이하로 봅니다. 황교안 총리는 어떨까요? 자, 가만히 좀 기다려 보세요. 네. 급해요. 제가 마음이 네. 급합니다 지금.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노무현 대통령 때에 유엔 사무총장이 됐는데, 그분이 어떤 권력 의지가 있어가지고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쟁취한 분도 아니고, 네? 누구랑 경선을 한 분도 아니고, 네. 당초에는 홍석현 중앙일보 지금 회장, 네. 회장이 유엔 대사로 갔다가 그걸 노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참 그 노린 것이 뭐 참 잘됐다 못됐다를 떠나서 어부질이죠. 네? 참 제가 볼 때는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노린 건 사실이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홍석현 회장이 주미 대사로 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정말 그분한테는 불행하게도 X파일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X파일이라고. 검사들한테 삼성이 소위 말하는 돈을 줬다 그래가지고 뭐 떡고물 검사도 이렇게 나왔던 그 X파일 때문에 홍석현 당시 주미 한국대사가 하루아침에 낙마를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낙마를 해서 전혀 생각도 안 했던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이 대한민국 그 TO로 남아 있으니까 국제 역학 관계상 대한민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올 차례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국제 정치 그 무대에서. 예, 예, 예. 그때 반기문 총장이 된 거예요. 그냥 어부지리로 된 거예요. 사실. 정말 천운이죠. 참 누워서 떡 먹기라는 표현이 딱 이런 표현이네요. 네. 절대 그분을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쟁취한 것도 아니고 경선을 통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선출된 자리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그런 천운이 두 번에 걸쳐 올 거냐? 한 인간에? 낙하산 대선 후보인데 그 대선이라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하루하루 분초가 전쟁인데 예. 그 음의 공작, 웬만한 신고, 인생의 신고를 겪지 않고 인생의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요, 예. 초반에 떨어집니다. 초반에 그러겠죠. 본인이 만세 부르고 가요. 그러겠죠. 그게 고건 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고건 총리가 1등 하다가 그러니까요. 본인이 그 고건 총리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 음의 세력이
작사를 내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뭐 작사를 처음 뭐 왕창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작하니까 까니까. 나중에 그분이 저 회고하기를 네. 아침에 각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억울해서. 네. 네.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그렇죠. 이게 말이죠. 웬만한 내공이 없으면은 참으로 어려운 자리가 대선 후보인데, 과연 그 엄청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심사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저는 친박계가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자기 대선 후보로 밀고 있다는 의중이 그야말로 알만한 사람은 다 알 만큼 그 공개가 된 거, 이것은 저는 작전상의 저는 패착이라고 봅니다. 패착. 네. 끝까지 가져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을 시켜야만 이른바 등장 효과, 그 극적 효과가 그야말로 극대화될 수 있는 그렇죠. 거지. 깜짝 쇼가 그냥 확 진짜 네. 진짜 쇼가 돼 버리는 수가 쇼가 있죠. 돼버릴 거죠. 네. 이제는 반기문 총장이 자기 대선 후보라는 것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뭐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극적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 그렇다면 뭐냐면, 보수 우파는 뭐냐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네. 후보구를 늘려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이 새누리당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이 보수 우파의 시민 세력이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네, 예, 예, 예. 근데 지금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보수우파 시민 세력이 예. 이른바 논공 행상 과정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 그런 건 맞는 어떻게 말씀 보면은 남보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오히려 더 그냥 낭인의 야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거예요. 그건요. 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 뭐 말해서 뭐하지만 우리 윤창중 대표님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될 때 사실 아스팔트에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아스팔트도 또 열심히 뛰었던 보수 세력도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네. 이런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여보세요. 확 무너져 버리니까 참 하는 실망도 거 많아요. 가슴 아픈 과거를.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가슴 아픈 상처에 좀 근데 이거는 꼭 고춧가루를 또 뿌리고 말이죠. 아니 이건 꼭 네? 말씀해주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윤창중 대변인을 낙마시켰던 음해 세력이 네. 제야 네. 야당이 아니라 내부에 있던 네. 정말 열심히 하지도 않고 생색만 내고 그냥 건덩건덩 하던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거 봐라. 밖에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보다 이 전략가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음해를 하지 않았을까. 네. 사실은 그 초기에 그 윤창중 대변인의 낙마가 굉장히 큰 타격을 또 우파 세력에게 준 거고. 하여튼 죄송하고요. 아니 그게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그 한 인간의 참 쓰라린 과거를 예. 또 들쑤시고 있는데 여보세요. 아니 보수 얘기를 나는 하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이 박근혜 정부의 그 출범을 위해서 분골쇄신했던 사람들이 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당연히 불평할 수 있다. 이건 인간의 기본 심리다 말이야. 심정이다 말이야. 그렇죠. 그 사람들도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명예를 걸고 한 정권의 출범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한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게 논공 행상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
소위 말하는 엽관제도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멀리했다. 자, 그러나 그로 인해서 지금 내가 볼 때 보수 우파 세력은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참 부질없는 일은 안 하겠다라고 지금 분열이 됐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나는 좀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대선을 1년 3개월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숙고해보자. 예. 그게 뭐냐면 문재인 씨가 어제 그저께 여기 그 서울 강서구에 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우리들이 내년에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내년에 정권 교체를 자신 있게 이룰 수 있다. 예. 그리고 후보군이라는 것은 항상 여당이 풍족해 왔는데 지금 야당이 더 풍족하고 이 대선 전국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끌고 있다. 예? 아주 오만방자해졌네요. 오만방자한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씨가 내년 대선 전국을 바라다보는 그 시국관과 네. 저의 시국관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보수 진영의 많은 분들도 그런 걱정을 네. 해요, 사실은. 예. 문재인 씨가 오만방자해진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보고 있다 이거예요. 내년 대선에서 지금 좌파 정권, 소위 말하는 김대중 노무현에 이은 제3대 좌파 정권의 출현이 저는 실현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큰일이네요. 그렇다면 문재인이든 박원순이든 뭐 누구든 간에 좌파 대통령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뭐 박원순 대통령. 소위 문재인의 시대, 박원순의 시대가 올 거 아니에요. 모르죠. 또 문재인 대통령, 네. 박원순 총리. 이거 네, 쌍콤비네, 쌍콤비. 쌍콤비죠. 빨간 콤비. 네? 예. 그러면 그런 시대가 과연 오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보수 우파 세력이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대접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 제3번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이은 3번째 보수 우파 대통령이 나오는 게 좋으냐. 한번 냉철하게 이성을 갖고 보자 이거예요. 정말 경제적으로는 한미 FTA, 네. 또 국가 안보적으로는 북한과의 핵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 문제는 또 역사 교육에 대한 국정화 문제, 이거 다 원점에서 생각해야 되고, 네. 거꾸로 완전히 돌아가서 정말 교과서는 더 새빨개지고 김정은이랑 남북대화 한다고 하면서 또 계속 퍼다 줄 거고, 한미 FTA 깨지고 사드 철수하고, 네. 이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자본도 날아가고, 혹시 또 모르죠. 이런 기회를 타서 또 김정은이 적화하겠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무서운 말씀하신 생각이네요. 것처럼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야당에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북한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전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한미군 네. 철수죠. 그게 바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건 뭐냐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야권의 대선 후보 누가 되든 간에 이 대북 정책과 안보 외교 정책은 똑같다 이거예요. 누가 되든 간에.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북한이 끈질기게 주장해 오고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두 번째, 서해 북방 한계선. NLL. NLL은
미국이 땅 따먹게 하기 위해서 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미국이 땅 땅 따먹게 따먹기. 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그린 거다. 음. 그 땅 따먹게 하기 위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서해 평화 협력 지구로 만들자. 그 문재인의 공약에 있어요, 그게. 공약이 있죠. 예. 근데 문재인뿐만 아니라 지금 대선 후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그겁니다. 와. 세 번째는 60만 군대를 30만으로 줄이자. 그래서 모병제로 가자. 음. 네? 군 복무기간 줄이자. 군 복무기한 줄이자. 예.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사병 월급을 대폭 줄이자. 그 누굽니까? 남경필이. 남경필. 왜 안경리에 나오죠? 이 남경필. 남경필이는 모병제로 해가지고 예. 이등병한테 구급 공무원을 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네. 지어보세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그야말로 흑수저 군대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흑수저 군대. 정말 흑수저 군대를 갖고서 우리가 지금 북한 인민군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북한 핵을 갖고 있는 북한 인민군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그 포퓰리스트들. 그러면서 야권의 후보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사드는 이제 물 건너 가버리는 거죠. 한미 FTA에 대해서는 일제히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재협상하니까. 그렇죠. 말이 재협상이지 폐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참 나쁜 놈들인 게 네? 한미 FTA 그렇게 반대했지만 여보세요. 나쁜 놈이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나쁜 네. 분들입니다. 말 조심하세요. 아니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네. 오바마도 그렇고 한미 FTA를 체결하고 난 뒤에 오히려 미국이 훨씬 많은 손해를 봤잖아요. 그렇죠. 일자리도 10만 개 날라가고. 지금 미국에서는 오히려 불만인데 예. 지금 FTA 그렇죠? 지금 모든 게 최근에 사드 배치 이르기까지 지금 보수 우파의 외교 안보 정책과는 전혀 다르게 국제 정치학적 또는 정치학적 개념으로 이걸 굳이 설명하자면 친중적이요 친북적인 외교 안보 정책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야. 그러면 보수 우파 세력 입장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진정으로 예컨대 다시 한번 보수 우파 대통령 참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마음속으로 예. 제 세 번째 대통령 창출을 위해서 다시 빅텐트 안으로 모여가지고 분골쇄실 할 거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박원순 시대 무슨 문재인 시대를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또 열 거냐. 네. 세 번째 좌파 대통령을 또 우리가 대통령을 모실 거냐. 이거 우리 지금 결단한다 봅니다. 야. 결단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해가 저물고 네. 날이 어두워서 지금 해가 저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워지고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길도 못 찾고 낭떠러지에 다 떨어져서 네. 다 죽어버리는 네, 네.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도 약간의 빛이 있을 때 예. 빨리 움직여서 길을 찾고 쉴 곳을 찾아야 될 텐데 지금 보수가 갈 길이 너무나 먼 것 같습니다. 불만은 많고 또 쌓인 한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산더미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수우파 세력이 다시 빅텐트를 세워 올려가지고 그 안에 모여들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새누리당이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보수우파 세력이 힘을 모아가지고 새누리당에 충격을 가하고 각성을 가해서 새로운 대선 후보군을 빨리 만들어서 새누리당이라는 정당과 보수 우파라는 시민 세력이 그야말로 쌍두마차가 돼서 다시 한번 좌파 세력과 대결을 벌여야만 지금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것이 이대로 가면 이건 내가 볼 때는 백전백패고 처음부터는 아예 싸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게임이 되지 않는다. 게임이. 저는 그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네. 정말 위기네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여기로 와야 되는데 연휴다 보니까 길이 엄청 막혀서요 오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만큼 지금 도수도 갈 길은 막히고 가면 해는 저물고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윤창중 칼럼 세상의 윤창중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해봤는데요. 정말 뜻깊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제라도요 모수가 빅텐트를 쳐서 다 모여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심을 버리고 국가와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뛰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신의 한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